민주당은 잘 나가는 분위기라고 하죠. 날개를 달고 있다고요. 날개를 달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두고 팹니까? 그래 다음에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시간만 때웠고 그냥 우리 악순하고 사진이나 찍고 이재명 대표 만점하겠죠? 또? 만점하고 0점 하는 거 아니죠? 하세요 그렇게 그냥.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거잖아요. 첫 만나가지고 대통령 박살 내버리고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싹 다 하겠다. 이재명 대표 준비성이 철저했던 거죠. 네. 경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박상병 사평론가 김문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처음으로 영수회담,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뽑아오신 말말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얘기인데요.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죠. 김영우 전 의원. 협치가 아니라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작심하고 전장에 나온 장수 이재명 대표는 가슴에서 뽑은 A4 용지로 협치를 난도질했다.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 말에서 뽑아왔듯이 대통령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더라. 안 변했더라 역시. 그러니까 뭐 소통의 첫발을 뗐다. 협치의 파트너로 야당을 인정했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또 공감했다. 이런 긍정적인 소수 평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서로 하고 싶을 만한 평행선, 아무것도 소득 없는 빈손 회담, 입장차만 확인한 회담, 역시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를 보여준 회담, 이런 평가들이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이번 회담이 지난 19일에 대통령의 20%의 지지율에 충격을 받고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위기 모면용으로 지금 회담을 처음에 제안한 것에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 만난 것밖에 없네요. 아니죠. 입장차를 더 확인시켜줬다. 그걸 안 만나도 알 수 있는 건데. 박성준 그 수석이 언론인 출신인데 이분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다고요? 이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무슨 기대를 합니까? 영수회담에 대해서 민주당 큰 기대 안 했어요. 하면 바보예요. 대통령도 야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서 기대 안 했어요. 하면 바보예요. 상징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징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국민의 눈높이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한테 무슨 기대를 했는데요?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지금 와서? 그럼 완전 망치는데? 나라 망치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압승했는데 이제는 야당이 양보하고 아무도 안 주고 난 다음에 A4 용지를 칼 뽑았다면서 칼 뽑았잖아요. 근데 왜 남 얘기만 해요 자꾸.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을 먼저 불러놓고 야당이 뭔가를 갖고 오기를 바란다? 그거부터가 좀 전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적어도 총선 기간에 여러 가지 얘기됐던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가졌던 부분들, 불만을 표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윤 대통령이 이 회담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코너에 몰리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어려우니까 제안을 한 겁니다. 역대 영수회담 중에서 대통령이 어려울 때 다 영수회담을 제안했지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영수회담 제안했습니까? 어려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도와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 어려운 건지를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어려운 걸 도와줘야 하는데 자기 얘기만 했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말이에요? 민주당의 말이에요? 저는 국민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도대체 뭘 준비했습니까? 대답을 다 못했죠? 안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영수회담의 의제를 잡으면은 영수회담 하나만 해요. 하나만. 앞으로 할 필요 없다고. 영수회담 가지고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청한다. 대통령이 사과하려고 영수회담을 한 경우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탄핵이 됐다고 하더라도 영수회담에서 사과 요구하면 안 돼요. 사과는 국민 앞에 하는 거예요. 국민 앞에. 아니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영수회담에서 사과합니까? 대통령이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뭐가 어려운지를 야당 대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기하실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 바꾸시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영수회담이에요. 그렇게 영수회담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총선 때 민의를 전달하는 거 그거 전달 받으라고 온 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을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공격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전장에 넣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참 고시고 봐야 돼. 이렇게 하려고 만들 것인가.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두 번째 영수회담 하지 마세요. 하실 필요 없어요. 여야가 대화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협치를 말합니까? 민주당은 잘 나가는 분위기라고 하죠. 날개를 달고 있다고요. 날개를 달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두고 팹니까? 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걸 안건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이번 회담에서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다. 의대 정원이나 연금 개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피했던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 정말 답을 원하는데 안 했던 부분들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국민에게 좀 져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저는 필요했다.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영수회담의 성과물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양보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양보한 게 아니라 어쨌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민주당의 큰 양보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처럼 영수회담의 결과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좀 무리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은 있었죠.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그날도 회동에서도 이태원 특별법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도 나름대로 뭐 법령이라든지 일부 조율을 거쳐서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가? 저는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쉬운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답지 못했다. 차기 대선자 1위다운 그런 큰 그릇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고 또 이번 다음에 만나가지고 A4 용지 들고 오고 그때는 뭐 B4 용지 들고 오고 사과 요구하고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쏟아낸다고 그러면은 그 영수도 뭘 합니까? 저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민생과 관련해서만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것이 저는 통선에 앞서간 대표의 몫이라고 봐요. 이 영수회담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게 좋지 못한 책임이 좀 누가 더 크다라고 평가를 해본다면은 이번 영수회담은 말 그대로 첫술이다. 그 너무 높은 기대를 갖는 것 자체부터가 무리하기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이 빈손해동이다. 너무 과도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통령이 먼저 잘못했다. 이 회담을 끌고 가는 의제도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 조율도 안 하고 이 얘기는 국민들은 듣고 싶은 얘기들이 뻔히 있는데 지금 이건 전략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먼저 그냥 만나서 우리 차나 마시고 그냥 우리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우리 영수회담 했다. 이걸로 회담을 의미부여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원고를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거 국민의 목소리를 야당 대표가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얼마나 면전에 대고 그 얘기가 쉬웠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이번 회담으로 앞으로의 회담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의제를 던진 거고 저는 그 의제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할 수 없죠. 특히나 긍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었겠죠. 큰 틀에서 수용하는 입장을 좀 먼저 밝혔어야 된다. 왜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그냥 말은 많이 했지만 시간만 때웠고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시간 이상 만났어 라는 걸로 대통령은 정말 홀가분한 그런 느낌이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전달하는 전달자로 갔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왔으니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의지 없이 만나자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그 위법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이 무슨 말합니까? 통과시키라고요? 하지 말라고? 아니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요. 야당은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통과된다면은 그걸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만나야죠. 그러니까 이거 통과도 안 된 거를 대통령이 먼저 김건희 여사하고 통과시키세요. 마세요. 이거는 오바 중에 오바예요. 얼마나 대통령이 가볍습니까? 의제가 없이 만난다는 얘기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하고도 우리 김 교수님하고 어디 앉아서 우리 찬연합시다 얘기할 때는 와서 차만 마시고 사진 마시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편안하게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내 얘기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치의 힘이에요. 윤 대통령은 정치 힘을 보여주지 못해요. 왜?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힘을 본인이 보여줬어야 되고 총선에 이겼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F1 준비하겠다고 말하면 이거는 정색한 거죠. 총선 미신 전달하는 거 잘했습니다. 마음껏 전달하는 것도. 근데 뭘 봐도 왔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촉 만나가지고 대통령 박살 내버리고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싹 다 하겠다. 괜찮아요. 대선 주자잖아요. 대선 주자 앞으로 거기에 맞는 그릇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상당히 그 대목은 저는 아쉽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잖아요. 적어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든가 이런 정도의 멘트는 했어야 된다. 저는 근데 아예 이걸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박성준 대변인 말대로 정말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국정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예상했는데도 준비도 안 해오고 도대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2년 만에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나면서 뭘 준비하고 회담을 한 겁니까? 정말 준비 없이 했고 의사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갔습니까?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정도는 미리 얘기를 했었죠. 그게 대안 아니잖아요. 지금 협의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이미 지금 행동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제 와가지고 협의체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안일 수는 없는 거고 정부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사 2,000명이라든지 무슨 뭐 지역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금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것이 더 오히려 영수회담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의제를 대통령실 쪽에서 먼저 이걸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라도 준비하면 되지. 그럼 그게 쿨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준비하면 되는 거지. F1 잊지 말고. 네. 영수회담을 통해 본 윤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몇 점, 이재명 대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몇 점. 점수로 따지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10점 만점에 5점. 이재명 대표 10점 만점에 5점.
그럼 뭐예요?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 만점하겠죠? 또? 만점하고 0점 하는 거 아니죠? 하세요 그렇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 10점 만점에 3점, 이재명 대표 7점. 예. 아까 뭐 협치에 난도질을 하려고 이걸 작정하고 갖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네. 얘기를 못하면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이 얘기를 할까 싶어서 준비해온 이 준비성이 철저했던 거죠. 묻자고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예. 회담을 한다면 입니다. 비공개 예. 자리에서 그럼 예. 비공개라서 다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예. 영서도 못해. 더 출자하게 준비를 할 것 같아가지고 못할 것 이런 같아요. 12개 예. 안에 대해서 그러면 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다면 예. 또 이재명 대표가 답을 했겠죠. 그렇지만 혼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도 그냥 듣고만 알겠습니다. 있었겠죠. 영수회담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